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바이오가 조정이 조금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반도체가 강세에 보였고 2차 전지는 그냥 뭐 쉬는 흐름, 아침에 그냥 깔짝깔짝 거렸는데 역시 뭐 쉬는 흐름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상승이 무색할 정도였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엔터주,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도 업종이었던 바이오, 2차 전지, IT가 한 바퀴 도니까 그 다음에는 게임주 엔터까지도 힘이 쏠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키높이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또 원전도 움직이고 조선도 움직이고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단하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름의 뭐 코스피라던가 코스닥도 흔들기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모습 속에서 외국인이 이탈한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인 스탠스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히 낙폭이 있었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갔다 왔는데, 제가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 드린 게 뭐였죠? 바로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을 해야 된다. 지난 연말부터 합병 셀트리온 출범 전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 흐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셀트리온 제약보다 셀트리온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때문에 하락했다? 이거 핑계입니다. 그저 핑계입니다. 왜 핑계인지 이런 이유도 오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의 공동설립자 정혜신 박사, 이 정혜신 교수님이 박순재 대표의 아내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분이 있고 160만 주를 블록딜 매각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처음에 9시 땡 치고 뉴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뉴스화 된 거는 정확하게 제일 빠른 뉴스가 9시 21분이었어요. 이전에는 뭐 기타 매체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바이오를 관심 있는 분들이 정보를 입수한 경향이 있습니다. 밤새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블록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는데, 장중에 또 반등도 나름 해줬어요. 이게 반등이 왜 나왔냐면, 야 이거 혹시 블록딜 받는 게 머크 아니야? 이러면서 머크의 지분 투자 썰?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팩트로 체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데 한해서는요. 어쨌든 이 블록딜이 나오는 건 대주주가 주주총회 이후에 바로 오늘 나오는 거거든요. 어제 주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낸 거는 상당히 악의적이었다, 이 주총 피해가지고 욕먹을까봐 낸 게 아닌가. 어쨌든 악재 제공을 한 건 맞다, 빌미 제공해서 총대 맸다, 어차피 조정 나올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거 뉴스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흘렀냐면 이런 식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거래 조건에 따르면 주주 정혜신 박사가 한국제약연구에서 알테오젠 주식 160만 주를 개당 19만 7,700원. 그래서 저도 이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깨지지 마라, 깨지지 마라. 근데 깨지면 쏟아질 것 같은데 했더니 진짜 한번 쿡 쏟아졌다가, 그래도 오후장에도 반등 시도 정도는 했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뭐 이런 블록들 가격까지 회복을 못하고 20만원 위에까지는 올려다 놨지만, 그래도 다시 이내 반락하면서 외국인이 3천억 정도를 매도를 쳤습니다. 당장 무너진다? 부러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앞으로 이 업사이드를 어떤 방식으로 뚫고 나갈지, 어떤 호재가 나와서 알테오젠 주가를 이끌어낼지, 이거를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그냥 1, 2조짜리가 아니라 10조짜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10%만 오르려고 해도 시총 1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 나오는 호재 재료가 과연 1조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거란 말이죠, 메이저들이. 이런 것들, 투심이 한번 꺾였다. 제가 봤던 거는 올라왔다가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뭐 9만 원대도 얘기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비독점 계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계약이 다시 갱신이 되면서 이런 재료들이 선반영되고 또 랠리를 만든 거거든요. 저도 독점 계약이 나온 다음부터는 기존에 얘기 들었던 20만 원 한번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로 스탠스의 변화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바이오가 빠질 자리였다는 건 이미 얘기 드렸잖아요. 바이오 업종 안에서 사이클 시작되나,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어제도 HLB가 좀 흔들릴 때 아무래도 중위주에서 움직임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포착됐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거고,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할까, HLB. 이것도 단기 3월에 파이널 미팅이 결과가 무난하게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제로 소멸이 된 겁니다. 이제 5월에 FDA 승인이 나왔어요. 그럼 5월 FDA 승인까지 이제 앞으로 한 달 넘게 남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제로 소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사실 FDA 승인이 나더라도 그 승인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돼 있는 주가였다. 뭐 그리고 진양권 회장이 지난 23년, 이때 제가 이거 브리핑 들었잖아요, 어제요. 17조를 얘기하고 다녔는데, 어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IR에서 지금 35조 부르고 다닌다고. 그러면은 35조 부르면 가는 건가? 그럴 거면 200조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200조 불러서 200조 가고 400조 불러서 400조 가면 그게 주식입니까? 그럼 비트코인이지. 회장님이 그러니까 17조에서 끝났으면 그냥 어땠을까? 굳이 또 IR 가가지고 35조 불러가지고 기업 가치를 끌어당기려는 게 주주들 입장에선 좋지만, 어쨌든 건전성에선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시각적인 게 존재했다. 그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얘기 드린 거예요. 어제 건데 이거는 26일입니다. 어제 바이오가 셌으니 오늘도 바이오가 세겠지라는 생각. 이런 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요거 어제 얘기 드렸고 또 뭐가 있냐면 바이오가 2, 3거래일 정도 상승을 보인다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쉬고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를 조금씩 비중을 잡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매 장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개별 장세는 지난 2주간 나왔었다가 이번 주부터 명확하게 순환매 장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별 장세는 이렇게 했을 때 뭐 IT, 2차 전지, 바이오가 있다면 이 업종 안에서 얘 오르고 얘 오르고 얘 오르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업종에서 산발적으로 오르는 장세가 개별 장세라고 하는데 지금 순환매 장세 뭐냐? IT에 몰려서 IT 대다수가 오르고 바이오에 몰려서 바이오 대다수가 오르고 어느 날은 2차 전지가 몰려서 2차 전지 대다수가 오르고 근데 이런 시장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을 떨구기 위한 순환매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급함에 이끌려서 실수를 유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야 이거 2차 전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 4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러면서 굉장히 포모적인 이런 댓글을 다시는 형님들도 계셨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이 지금 와가지고 바이오 쫓아붙는다? 그럼 꼭다리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또 2차 전지 올라가면 이쪽으로 또 다시 오기도 애매하거든요. 이러면서 계좌 작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고 투자하면은 이것도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뭐 바이오, IT 적절하게 분배를 해놨으면 뭐 최고 좋겠죠.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얘가 먼저 올랐네? 그럼 이쪽에 다시 분배해가지고 비중 올려놓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올라가면 또 이렇게 빠지는 종목 쪽으로 갈테고 이런 식으로 시도 게임이 가능한데 내가 만약에 IT가 져서 IT 못 방쳤다. 그럼 지금 순서 기다려야 됩니다. IT가 끝난 게 아니고 바이오가 끝난 게 아니고 2000년도 끝난 거 아니에요. 결국 자기 차례 옵니다.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 순서를 못 기다리는 게 문제다. 어제 이야기 드린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아침에 이거 이야기 드린 것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야 이거 좋겠다 이거 할까 이런 관점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둔 기업에 투자의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면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거슬리는 거 딱 하나입니다. 환율 1350원. 야 1350원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래서 이 환율이 상당히 좀 거슬리긴 하지만 일단 외국인이 창입 욕구를 느끼고 있음에도 우리 시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근데 그런 원인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월말 윈도우 드레싱 지금 물량을 최대한 수익 확정을 지으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보다는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 빠르면 내일 오후입니다. 이때부터 외국인의 차익세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외국인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고 외국인이 도망치는 모습 차익 실현을 진하게 하는 모습이 나오면 상당히 우리도 리스크에 대한 생각 지금 단기 고점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이제 4월이 들어가니까요. 4월이 들어가면 뭐죠? 2분기. 2분기에 포트폴리오가 새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월 초 특히나 총선 있다가 무조건 시장이 안 들린 게 아니라 다음 주 초반에 시장을 한번 푹 흔들었다가 다시 한번 2분기에 세팅이 만들어지면서 랠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는 어떻게 흘렀죠? 1분기는 1월달 내내 빠지다가 1월 중순부터 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월, 2월, 3월이 흘렀죠. 그럼 4월, 5월, 6월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보단 4월에는 나름대로 상승세 보일 수 있으나 5월, 6월 어느 순간에 하락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회복세를 보이는 2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3분기, 4분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아마도 하락이 한번 나온다고 하면은 2분기나 아니면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시점. 이때쯤 5월, 6월 그리고 7월 걸치는 언저리 언젠가 요 시즌 안에 한번 초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건 여러분이 피하시길. 참고로 23년도에는 언제 빠졌죠? 8, 9, 10월달. 특히 8월달은 그저 그랬는데 9월, 10월에 강한 하락세가 우리 시장에 나왔었죠. 이게 제가 본 건 이번 2분기에 한번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아침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월가의 투자자들은요. S&P 500과 그리고 큰 중심의 기준이 되는 200일선과의 이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200일선이 지금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월가의 투자자는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거 이격도가 너무 벌어진 거 아니냐 S&P 500이랑 그래서 요번에 이거 이격도 맞추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슬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부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시장님만 집중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시장 얘기를 좀 듣는 편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고 지금 이 이격도를 맞출 때는 지난해 3분기와 같이 이런 복합파동으로 빠지고 반등하고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발작을 일으킬 때 그 강도가 매우 강할 수 있다.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S&P가 이렇게 올라갔고 200일선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한 방에 빵빵빵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 하는 급락세 모노파동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번에 빠지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적인 부분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다만 지금 뭐 외국인이 이탈하고 이런 거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말자. 그러나 언제고 우리도 발빠르게 도망칠 준비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미래 가치를 반영해도 너무 빠른 속도가 아니냐 이런 거, 특히나 AI 기술주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거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중국에서도 지금 AI 기술주 계속 제재를 가하면서 애플의 아이폰 매출이 35%가량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AMD랑 인텔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제재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다. 뭐 이 정도가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어떠한 돌발 악재가 하나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104포인트 이상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상당히 부담감을 주고 있는 상태고, 환율이 아침에 1343, 그러나 우리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350원,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율이 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대신 얘기도 아침 브리핑에서 얘기 드려봤고, 또 코스피의 4월 메이저 포지션이 나올 때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제가 오랜만에 반도체 얘기를 최근에 좀 하고 있죠. 이제는 제가 종가에 반도체를 베팅하려고요 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 계속 반도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는 가운데 그동안 주춤했던 드디어 낸드의 수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낸드의 수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와 함께 본격적인 소부장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도 맞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선별을 잘해야 돼요. 갈놈이 있고 안 갈놈이 있는 게 명확하거든요. 바이오도 지금은 돈이 잘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바이오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오 되게 잘 골라야 돼서, 바이오가 투자처로는 유리하긴 하지만 워낙 오늘 벌써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큰 섹터고, 바이오도 종목별 개별 장세가 업종 내에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전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놈만 올라가고 안 간 놈은 그냥 미친 듯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올라갈 놈을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기대 심리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다 바이오라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래서 종목 고르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을 꼭 여러분이 고려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반도체랑 2차 전지를 포트폴리오에 구성하면 그만큼 내 계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엔 내 계좌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런 질문들 좀 받았어요. 대체 내 바이오, 내 종목은 왜 빠지는 거죠? 왜 10%씩 빠지고 왜 6%씩 빠지고 그러나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몇 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이 친구들이 보통 오늘 많이 빠진 친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시세를 냈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올라갈 때 이유 있었습니까? 그죠? 제약업종이라면 HLB가 올라가서 따라 올라갔고,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에 속했으면 알테오진이 올라가서 따라 올라간 건 아니신지요? 플랫폼 바이오라면 알테오진이 올라가서 같이 올라갔고요. HLB가 올라갔을 땐 항암 계열, 이 친구들이 따라 올라간 건 아닌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HLB가 어제 재료 소멸로 한번 호가닥 했고, 오늘 알테오진 때문에 또 같이 한번 뭐 밀린 것도 있죠. 그리고 알테오진이 블록딜 나오면서 밀리니까 그럼 플랫폼 이유가 있었나요? 올라갈 때? 이유 없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유 없었습니다. 빅재료가 있는 친구들은 뭐 별도로 움직이긴 했지만 대다수는 이유가 없이 그냥 바이오라는 이유로, 알테오젠과의 연결고리, HLB가 연결고리, 제약업종의 연결고리, 기타 서비스 연결고리, 이런 게 엮여서 오른 게 아닌지, 굳이 떨어지는데 이유 찾지 말자. 바이오는 원래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아침에 브리핑을 이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1분기 2차 전지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LG 엔솔의 배터리 가동률이 70% 정도였다. 보조금을 빼면 적자다. 안 좋은 뉴스죠, 여러분? 그런데 주가는요, 뭐죠? 제가 가끔 얘기 드린 거. 뉴스는 여러분에게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지만요, 주식시장에서의 뉴스는요, 확정을 짓는 뉴스입니다. 즉, 재료 소멸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LG엔솔 오늘 올랐나요? 빠졌나요? 올랐죠. 오늘 0.74%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악재랑 악재가 다 선반영돼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4월 어느 기점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 바이오가 4월까지 좀 강세 보일 거고, 5월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2분기 어느 순간에 2차전지가 다시 없을 가격대를 형성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전지가 1분기에 실적이 작살이 납니다. 그리고 이 1분기의 실적이 2분기에 발표가 되잖아요. 이 1분기의 실적을 발표하는 순간이 2차전지의 마지막 하단 가격을 여러분이 구경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미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바이오가 한번 상승을 하고 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2차전지가 어떻게 했죠? 바이오가 상승할 때는 이렇게 빠지고 있다가 바이오가 쉬는 구간이 들어오자 2차전지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어떻게 되고 있죠? 바이오가 급등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지금 뭐가 하고 있죠?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높여서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만약에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바이오가 쉬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2차전지가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바닥을 잡고. 그래서 2차전지를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뺐는데 반도체 뭐 에피소드다 뭐다 하면서 여기서 반도체가 초급등을 한 여기서 순서가 있잖아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뭐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요, 여러분. 이 논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어렵습니다. 얘네가 다 같이 오르는 장이 있거든요. 언제? 투기장. 유동성이 공급이 됐을 때. 금리 인하가 비로소 시작돼야 얘네가 같이 올라가는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개별 장세 말고 얘네가 동시에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장. 그런 거는 지금 아직은 이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이 열리면 개인들이 붙어요. 지금 개인들이 열심히 매도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버티기만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거든요. 어쨌든 차익을 보고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가 투자를 해버리면은 결국은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받아준 주체가 개인일 테니까. 그 논리를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2차전지가 2분기를 중심으로 좋은 가격을 형성할 건데 지금 이미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가 더 달리기 시합시킬 때 뭐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가 20% 오르면 2차전지는 한 10%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달리기 시합상 2차전지를 나중에 좀 비싸게 준다 한들 지금은 바이오에 좀 집중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너무 소외가 될 수 있으니 오늘 같은 날 바이오 시인데 반도체가 올랐잖아요. 물론 반도체 안 하고 2차전지가 올랐다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바이오를 후발주까지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이미 드렸죠. 대장급의 뭐 HLB, 알테오젠 다 제가 매매했었죠, 여러분. 브리핑도 많이 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죠? 신흥 대장이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 HLB 같은 경우도 거의 3, 400%가 올랐고요. 알테오젠도 4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대장급에서 오를 만큼 올라준 거예요. 그리고 신흥 대장이 이제 보통 시총이 뭐 한 5천억, 3천억, 3천억짜리가 한 2조 정도 가는 경우가 많고 뭐 5천억짜리가 시총 뭐 3조, 5조 막 이렇게도 가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총 중위주 모멘텀이 붙을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뭐랑 같이? 셀트리온이랑 같이. 지금 HLB와 알테오진이 올라갈 때는 셀트리온이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이 움직일 차례가 와가고 있잖아요. 제가 대놓고 셀트리온 자리 좋을 거라고 했잖아요. 셀트리온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HLB랑 알테오젠이 조금 주춤주춤 부러진다는 아니지만 지금 시세를 내고 나서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데 이거를 맞추는 시간 마치 한미 반도체가 4달에서 6달 정도 횡보했잖아요. 가격 조정하면서 부러지진 않지만 6만원대에서 횡보 진하겠습니다. 그런 흐름을 HLB랑 알테오젠이 보이고 그동안 이제 진짜 대장 예를 들면 셀트리온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죠. 한미 반도체가 뭐 HLB나 알테오젠급이 될 수 있겠고 반도체로 따진다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상단에서 버팀목만 해주더라도 셀트리온이 움직이면서 시총 중위중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겁니다. 뭐 반도체로 따지면은 CXL 관련주 이런 거 되게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뭐 GST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도 반도체로 따진다면. 근데 그동안에 SK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따라 붙잖아요. 한미 반도체보다 상승률은 떨어지지만 그런 움직임이 이제 셀트리온에서 나올 것이다. 셀트리온이 제가 얘기하지만 바이오가 아닙니다. 이제 헬스케어로 봐야 되는데 얘가 모멘텀이 많아요 지금. 일단 PBM 등재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뭐가? 지벤트라이스 C. 그러면 이거 진짜로 주가 팍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 뭐 HLB나 알테오젠처럼 막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무난한 우상향을 쭉 만들어서 일단 26만원에서 28만원 여기까지는 간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셀트리온. 그 정도로 좀 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중위권의 바이오가 좋은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다음에 뭐죠? 바로 마지막에 후발주. 뭐 2천억짜리, 1천억짜리, 500억짜리 이런 바이오들 아니면은 뭐 재료가 좀 약간 치매나 아니면 뭐 줄기세포 뭐 이런 종목들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도 뭐 아니면 최근에는 마지막 피날레 제가 보기엔 마이크로 바이옴이거든요. 마지막 피날레는 아마 마이크로 바이옴이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가 임상 단계 거의 전임상 단계나 뭐 테스트 기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까지 움직이면 후발주인데 저는 이런 건 안 한다. 그냥 신흥 대장까지만 한다. 그리고 뭐 한다? 신흥 대장까지 하고 2차 전지랑 반도체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려봅니다. 그리고 어제 콘텐츠에 살포시 이야기 들었는데 HLB가 어제 이렇게 흔들림이 잠깐 나왔잖아요. 반등은 했지만 근데 이렇게 흔들림 나올 때 안 빠지던 바이오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르던 바이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제 기준으로 보면 아 저놈이 끼를 보이는구나. 신흥 대장에 끼가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어제 HLB 움직이는 걸 보고서 약간 눈치채야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알테오젠 HLB 빠지면서 충분히 힌트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은 종목이 대안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요거는 2017년에 바이오 넬립니다.
바이오가 2015년에 한명품 항암제 바이오 랠리가 있었고요. 기술 수출 관련해서 2017년에는 본격적으로 임상 2상, 임상 3상 이런 친구들이 강했어요. 그리고 2020년 유동성 랠리 때는 알테오진을 중심으로 한 라이센스 아웃하는 친구들, 뭐 ABL 바이오, 레코엠 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 코로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강세에 보인 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뭐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로열티가 있는 그런 플랫폼 바이오 아니면은 뭐 HLB 같이 FDA에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 아직은 두각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24년인데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때 시세를 본다고 하면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2016년부터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지금 뭐 희석이 조금 되긴 했지만 거의 5,000원부터 17배 올랐거든요. 얘가 17배 갔어요. 이때 이게 17만원이었는데 그때 만원까지 갔었습니다. 이 정도 올라줬고 얘가 1번이었어요. 이게 제일 먼저 최고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 최고가를 만들면서 신라진이 어떻게 움직이죠? 박스 만들죠. 버텨주는 겁니다. 상단 박스 만들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어떻게 되죠? 아래에서 따라 올라옵니다. 근데 대장주가 따라 올라오면서 뭐 네이처셀 이런 친구들도 셀트리온 출발하네. 그러니까 뒤에 출발 지점 좀 다르죠. 미친 듯이 한번 올라줍니다. 얘도 8배 올랐거든요. 그때 네이처셀이.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헬릭스미스 이런 친구들도 야 나도 좀 괜찮은데? 나도 좀 재료가 있어. 그래서 셀트리온이랑 같이 출발해요. 그래놓고 얘도 상단 박스 만들면서 안 부러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야 난 시세가 더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임상 3상 들어갔지? 라고 하면서 또 한번 미친듯이 올라주는 이런 시세 보여준 거고 그리고 이런 메디온 같은 종목들은 그때는 개화를 못했습니다. 개화를 못해서 4,000원대에서 결국에는 10배가 넘는 긴 시간 마지막 파이널을 만들어주는 헬릭스 미스랑 같이 후발주로 그 위에도 뭐 차바이오텍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CMG 제야, 파미셀, 마크로젠 이런 그 이것도 여긴 안 나왔는데 중간에 명문제약 이런 치매 관련주들 그리고 환인제약, 부강약품 이런 애들까지 올랐거든요. 이때 중간에 이런 거 빼고서라도 보면은 뭐 HLB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힐라젠, 셀트리온 그 다음에 HLB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짝 늦죠 스타트가 최고 저가가 한 두세 달 늦습니다. 여기 최저가 위치 있잖아요. HLB가 또 여기서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12배 올랐어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거 공통점 신라젠이나 HLB의 시총이요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이때 신라젠 시총이 제일 낮았을 때가 한 3천억 2,500원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시총 7조까지 갔었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도 이때 시총이 한 2천억, 3천억 요 정도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친듯이 가가지고 12배 오른 겁니다, 여러분. 헬리스미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그나마 좀 시총이 있던 상태였고 1조 정도였는데 1조 상태에서 3, 4조까지 올랐던 것 같고 그리고 네이처셀도 한 2천억인가 1,5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시총 15위 안에까지 들어섰어요, 네이처셀이. 이 정도로 미쳐서 올라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근데 딱 보면 순서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지금 아마도 HLB랑 알테오진이 이런 선발대 역할을 좀 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페이크에 속았던 거는 ST큐브 이런 친구들이 22년, 21년도에 강했어요. 그래서 22년도 강해가지고 23년도에 제가 바이오를 한번 엄청나게 비중을 실었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보로노이나 뭐 에이플릴 바이오 이런 거 가지고 좀 재미를 많이 보긴 했는데 그래도 바이오가 엄청 좋았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대장급들이 움직여줬잖아요. HLB나 알테오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뭐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보면 고가 만들고 한번 눌리고서 부러지진 않아요. 이렇게 박스 만들어주면서 다른 바이오가 올라올 시간을 벌어주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신라젠도 안 빠지잖아요. 비로소 셀트리온이 고점 찍을 때 신라젠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셀트리온 버텨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장이야. 나 아직 바이오 살아있어. HLB 올라오고. 지금 이런 순환매가 아마 바이오 업종 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지금은 알테오젠 HLB가 지금 뭐 나쁜 종목이란 게 아니라 HLB가 지금 12만원 갔다 왔고요. 알테오젠이 22만원 갔다 왔나요? 요 정도잖아요. 그럼 여기서 40만원 가야 지금 구간 들어가면 100%입니다. 얘는 24만원 가야 돼요. HLB가 34조가 여러분 100% 수익이고요. 알테오젠이 20조가 여러분 100%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자 분들은 해볼만 하죠. 왜? 알테오젠 4만원에 갖고 있다가 얘가 예를 들어서 뭐 40만원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5배 수익에서 10배 수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에서 괜찮아요. 4만원, 5만원에 갖고 있고 그러면.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원에 갖고 있어서 지금 12만원 됐어. 그럼 300% 수익 중이겠네요. 근데 얘가 24만원 갔어요. 그럼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700% 수익 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유자는 괜찮아. 근데 신규 진입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는 거고 오히려 지금 이제 끼를 보이는 신흥 대장주 이런 걸 여러분이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중간에 낮에 좀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알테오젠 HLB 지금 막 흔들린다고 이런 거 혹시 따라 붙으실까봐 절대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라.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다. 흔들릴 때는 어차피 다 같이 흔들립니다. 대장들이 처음에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멀쩡히 있던 종목들도 대장주가 이만큼 올라가고 멀쩡히 있던 종목도 이만큼 올랐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얘네도 같이 빠져요. 근데 다음에 올라갈 때 이 대장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마치 지난해 제가 얘기 드렸던 에코프로 같이. 그런데 그 다음에 후발 대장주들이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원래 논리가 그래요, 시장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바이오가 이상거래에 오르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순환매가 돈다. 바이오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종가 보니까 레오켄 바이오가 4%대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알테오제니 수급 뱉으니까 그 다음 플랫폼 대장 시총 큰 놈 누구야? 2조짜리 레오켄 바이오. 이 친구가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런 논리, 순환매의 논리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정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정도예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보다 셀트리온 해야 되는 이유. 일단 서정진 회장님도 이런 얘기 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합병 강행 안 한다. 이 여파가 아마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좀 직격탄이 된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회장님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셀트리온 주주라고 했을 때 셀트리온 제약 합병 찬성할까요?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한 거랑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구조 자체가 셀트리온이 예를 들어서 램시마를 제조를 하면요. 헬스케어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매출이 발생을 하고 이익이 발생을 해요.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재고를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물건을 팔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소매라고 할 수 있겠죠. 도매는 얘네한테 물건을 막 넘겨요. 일단 제조하는 대로 넘기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거를 팔면 다인데 못 팔면 뭐죠? 재고 자산으로 남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이익이 안 나는 거잖아요. 이런 회계상의 문제 같은 것, 연결고리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말이 많았던 건데 이걸 합쳐버렸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또 지배구조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이 비중이 많았죠. 한 30%, 31%이 정도였었죠. 헬스케어가. 근데 그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자체가 셀트리온 홀딩스 가지고 지배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의심하는 그런 시선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면 때문에 합병을 했던 거고 셀트리온 제약은 뭐죠? 어쨌든 셀트리온 자회사예요. 이미 셀트리온 본 주식이 통합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을 55%가량 지분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제약 자체가 굳이 셀트리온이랑 합병할 이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얘네가 국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보면은 고덱스 가지고 매출이 대다수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간 치료제만 우루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루사랑 경쟁인데 이런 거 가지고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셀트리온이랑 합병을 한다?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합병 찬성할 이유 있을까요? 저는 셀트리온 주주면은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하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면 얘가 제가 아까 봤더니 PBR이 10배, PER이 아니라 PER이 200배예요. 물론 이런 거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걸로 같이 따지기 힘들지만 셀트리온 제약이 그렇다고 파이프라인이 막 엄청 매력적인 게 있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굳이 이거 4조가 넘는 셀트리온 제약을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 이거 받아줄 이유가 있다? 없다. 굳이 뭐 희석시킬 필요 있나요? 내 지분 가치를? 그래서 요거는 저는 셀트리온 제약은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셀트리온 요번에 사업보고서 나온 건데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게 그냥 셀트리온일 때고요. 요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한 합병 셀트리온입니다.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유동자산이 늘어난 것도 맞는데 이 유동자산 늘어난 걸 봤더니 재고자산이 지난해에는 6천억이었습니다. 셀트리온에.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쳤더니 재고자산이 3조가 됐어요. 이런 게 다른 겁니다. 요런 게 이제 투명하게 해라. 어쨌든 셀트리온만 봤을 때는 야 니네 재고 별로 없네? 근데 헬스케어 봤더니 재고자산이 2조가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셀트리온은 이익을 났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익이 안 나. 재고를 털면 뭐 이익이 났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런 걸 투명하게 해라. 이런 경영상의 문제, 회계상의 문제 이런 걸로 합병이 진행될 이유가 있었던 거고 셀트리온 제약과는 굳이 합병할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없으면 셀트리온 제약은 그냥 저 상태에서 주가가 못 갈 수가 있어요. 셀트리온 한참 올라갈 때 그것도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제가 지금까지 벼르고 있다가 셀트리온 제약 주주분들이 또 엄청 미워할까봐 얘기는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가져와 봤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종합지수 이렇게 올라올 때야 괜찮은데 오늘 시장? 그러다가 이게 푹 빠졌거든요 아침에 10시쯤 해가지고 야 이거 시장 꺾이나 이렇게 긴장을 조금 했었는데 와 그냥 개인들이 계속 팔았어요 또 외국인은 이미 애초에 나갈 생각이 없었고 기관이 흔들흔들했거든요 그래서 차익 확정 짓고 그리고 마지막 윈도우 드레싱까지 뽑아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수익 확정 짓는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에서 여기서 이제 방향이 위로 잡힐지 아래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4월 초에는 아마 흔들기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바에 눌림이 나왔다가 요 상승은 반도체가 만들었다 왜? 하이닉스가 오늘 또 다시 신고가를 만들면서 미친 상승을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기타 서비스 4% 제약 3% 기타 서비스 위주로 빠진 거 보니까 알테오젠, 네고캠, 메지온 뭐 매드팩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겠구나 유추가 되는 부분이고 화학이 오른 걸 보니까 그래도 에코프로가 좀 해치를 해줬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150은 1%가량 빠졌는데 코스닥은 0.5% 시총 상위 바이오가 많이 밀렸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내는 그런 오늘 증시였고요. 코스피는 그냥 쉬는 흐름이었습니다. 쉬는 흐름 속에 요 시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다. 그래서 파생수급 보면은 그냥 프로그램도 아침에 내려 찍었다가 요거 보고 저도 약간 시급했는데 다시 말아 당겨가지고 아 시장 안 꺾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장 흔들기니까 편하게 보세요. 뭐 선물도 크게 영향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정도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타 서비스 업종에 속한 바이오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고자 가져와 봤대요. 알테오진이 기타 서비스에 속한 1위입니다. 그리고 레오캠 바이오, 메지온, HB제약, GC셀, 풀젠, 지노믹트리, GI 이노베이션, 신라젠, 박셀바이오, 메드팩토, 큐로셀 다 바이오입니다. 기타 서비스에 속한 제약 업종이 아니라 기타 서비스로 분류된 바이오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타 서비스도 그냥 제약 업종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대장이 10% 빠지니까 그 다음에 나도 후속주로 갈란다 라고 하면서 레오캠 바이오가 뭐 독자적으로 움직이긴 했으나 레오캠 바이오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메지온, HB 제약, 뭐 GC셀 다 이 여파로 빠진 거예요. 알테오진 여파로. 업종 빨로 빠진 거죠. 신라젠도 지금 유증 또 1,300억 했잖아요. 그저께. 그래서 신라젠 같은 종목은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좀 주주들한테 기회를 주고 퇴출을 시켰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장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박셀바이오, 메드팩토. 메드팩토도 최근에 강했잖아요. 근데 이거 없습니다. 오늘 빠진 거 그냥 알테오진 따라 빠진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아침마다 이렇게 베타제 분들에게 뭐 어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해서 뭐 계속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투자 포인트를 좀 여러분께 단기적으로 뭐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린 건 아니고 오늘 뭐 이런 거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라고 얘기하는 종목들 오늘은 엔캠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리고 어제도 골라놓은 JNTC 아이폰 제재 당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JNTC가 중국 내에서 애플을 제재할수록 JNTC의 매출은 올라가는 구조니까 중국에서 애플을 미워할수록 JNTC 주가는 올라간다. 그러면 또 어제도 35% 아이폰 매출 줄어들었다고 한데 JNTC가 힘을 받지 않았겠어요? 이런 거. 그리고 에이징랜드는 과매도권에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어제까지 빠지고 오늘도 아침에 살짝 흔들렸지만 어제 반등시도다 잠깐 밀렸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과매도권이다. 그래서 요거 상당히 매수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셀티리온 제가 뭐 대놓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기피 섹터 오늘 하루 안에서 얘기 드린 거예요. 2차전지 FEOC 요쪽은 건드리지 말자. 여기 상반되죠. 엔캠이 대장 종목이지만 수급 요인으로 그냥 얘 혼자 독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스캘핑 관점, 단기 투자 관점으로 그냥 가능하다. 업종 쪽으로 보면 별로다. 그리고 애플 관련주 당연히 힘 못 쓸 거고 비메모리, 팹리스 관련주 특히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ARM도 별로였거든요. 미국에서. 이런 것들 제가 체크해드린 거고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또 볼티모 다리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포드 주가가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 업종도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섹터였다. 이런 것들을 아침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스캐핑 종목, 단기 종목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까 해서 제가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단기 매매도 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알려드리려고 뭐 예를 들면 에이징랜드 이런 거 그리고 JNTC 오늘 5% 어제 에이징랜드 빠졌지만 뭐 이것도 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개 더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이오거든요. 당연히 바이오 어제 오늘 매매가 들어갔으면 물렸겠죠. 그래서 제가 노출 안 했습니다. 왜냐면 누군가 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싸게 사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 물린 것도 얘기합니다. 물려 있고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캠 오늘 이렇게 스태핑 단타 가능하다. 그래서 엔캠도 오늘 좀 많이 움직여졌고 그래서 아침에 찍어드린 종목이 오늘은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 매매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께 어떻게 좀 제안을 해볼까 고민 중이라는 거. 딱 보면은 오늘 바이오가 쉬었고요. 2차 전지는 그 옆으로 쉬고 바이오는 빠졌고 반도체가 쭉 당겨줬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린 거 소부장 메모리 관련주. HBM은 계속 지속적으로 좋다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부장 특히나 오늘 아침에 소재주가 먼저 올랐거든요. 그래서 소재주가 좀 강세를 많이 보였고 이거 네온가스 관련주 TEMC 이런 친구들 그리고 낸드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 하나 마이크론이 오늘 장중에 미친듯이 올랐다가 윗골이 조금 달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하나 머티도 최근에 흐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스페타스가 진짜 미쳐서 올라다니고 있죠. 그리고 리노공업, 테크윈 이런 후공정 관련주 상당히 좋고 넥스틴도 제가 공식 6번 종목입니다. 넥스틴, HBM, 검사 장비. 이것도 제가 HBM 후발주로 상당히 강세 보일 수 있다. 넥스틴 공개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바이오는 그냥 뭐 실잘 치는데 특이한 점은 후발주로 레오켄 바이오 와 갑자기 뜬금없이 강세 보였고 삼천당도 야 나도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아타바이오 같은 것도 그냥 간헐적으로 움직인 정도고 브리티 바이오도 그냥 오늘 강세. 근데 브리티 바이오 좀 패스하고 네이처셀은 쳐다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네이처셀 지금 꼬드기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신테카 바이오는 어제 시외에 열심히 꼬시더라고요. 나도 AI 바이오야. 라고 하면서 뭐 엔비디아랑 엮어가지고 뉴스 내면서 시외 강세 보였다가 오늘 갭 띄우고 죽여버리는 밀량 넘겨버린 겁니다. 제가 이거 진짜 조심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테카 바이오 이런 거 건드리지 마시라.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수급이 좀 쉬는 모습이었고 그나마 셀트리온이 장중에 흔들리긴 했으나 나름대로 반등 시도하고 마무리했어요. 그러나 셀트리온 제약이 그 흐름을 못 따라왔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총 시즌이니까 아무래도 금융주 이런 종목들 좀 쉬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금융도 이 저PBR주의 척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잠시 뭐 숨고르기 정도. 그리고 2차전지 셀 제가 보자고 했잖아요. 셀 기업이 은근슬쩍 좋습니다. 그리고 장비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 밴더가 특히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 에너테크나 뭐 필 에너지, 뭐 이노메트리 이런 친구들 그리고 전고체도 엮였다면 좀 좋은 시세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하이닉스가 강세 보였습니다. 다른 종목들 보면 크게 뭐 티나는 거 없고 엔터주가 아침에 열심히 올라줬는데 역시나 이게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반도체도 아침에 쉬었고 바이오도 쉬었고 2차전지도 흐지부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섹터에 돈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 정도였고 시장이 그냥 흐지부지하니까 또 원전 이런 데 살짝 들어갔지만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냥 대안점으로 움직이는 거다. 시장이 애매할수록 의료 미용기 기준은 우리가 필러랑 같이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업종이다 라고 하면서 전간판 해석도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종합지수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그냥 박스권이에요. 근데 지금 불안한 거는 여기서 혹시 이렇게 툭 빠지면 이거 아일랜드 갭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야 이거 아일랜드 갭만 떨어지지 마다라. 그냥 눌리더라도 그냥 시가는 만들고 이렇게 툭툭 빼고 21선 지지나 받고 다시 4월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저 혼자 나름대로 하고 있긴 합니다. 아직 더 갈 거예요, 여러분. 시장 더 갈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 외국인이 일단은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환율이 튀는 건 부담이지만 뭐 딱히 그런 건 아니다. 뭐 도망치고 이런 거. 그리고 반도체도 그냥 중심 추세에 따라서 뭐 움직이고 있는 정도라 가지고 뭐 크게 뭐 아직 밀리지 않고 있으니까 반도체도 그냥 개별 종목 대응을 하는 게 뭐 알맞은 그런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매력적인 반도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바이오인데 알테오젠 두고서 썸네일에 뭐라고 했죠? 그저 핑계일 뿐. 바이오 걸릴 자리에요.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파란 라인 있네.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숨도 안 쉬고. 그러면 한번 내려치는 게 뭐가 이상해? 여기서 내려치면 여기까지 내려치 이상 전혀 이상한 거 없지. 전혀 이상한 거 없어요. 그냥 내려치는 구간이에요. 걸릴 자리에서 걸린 겁니다. 지금 보면 딱 여기거든요. 많이 빠지면. 근데 뭐 9,000포인트까지 빠지면은 완전 난리 납니다. 10% 빠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가 당장 바로 갈지 아니면 뭐 눌렸다 갈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종합지수 저인 것보다는 개별 장세가 좀 열릴 수 있고 HLB나 알테오진이 조금만 더 쉬어주는 모습을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지수는 쉬나 희능 대장주 아니면 진짜 본색을 드러낼 제약바이오는 또 힘을 내서 움직일 그런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반도체도 명확하게 수급 교환, 수급 이동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 코스닥도 딱히 부러질 그런 흐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 명확합니다. 월요일에는 바이오가 올려치고 안 빠졌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하루 종일 빠졌죠. 그럼 어제는 어땠을까요? 어제는 그냥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어제도 반도체가 나름 그냥 뭐 약세 보인 정도. 근데 오늘은요? 오늘은 바이오가 하루 종일 빠졌어요. 그리고 반도체가 중간에 눌림은 있었지만 하루 종일 오릅니다. 그리고 2차전지 대표하는 게 이 코스닥 지수인데 그냥 쉬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섹터가 좋다 나쁘다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보고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200일선이 척도인데 여기랑 주가 위치랑 너무 괴리가 크다. 여기서도 보면 괴리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괴리가 200일선이랑. 요 괴리가 조금 맞춰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뭐 미국도 부러진다 뭐 한다 이런 건 아닌데 점점 기술주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미국이 힘들 때 우리 시장 힘들까? 요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 뭐 그냥 빠져봤자 여기 아직도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참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죽는다 뭐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버팀목만 해도 다른 바이오들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HLB도 그렇고요. HLB도 오늘은 뭐 매도세가 엄청 많은 건 아니었는데 그냥 뭐 추세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여기서 박스 만들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추가로 나올 재료가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겠고 오늘 근데 알테오젠에서 진짜 외국인이 열심히 던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수급만 보더라도 개인들이 많이 잡았어요. 개인들이 오늘 2,800억 받았습니다. 요거 진짜 순수하게 개인이 받은 것 같은데 과연 개인들의 힘으로 다시 10주짜리 종목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요거에 우리가 다시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다. 뭐 들어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얼마나 더 들어 올릴 수 있을까? 아직도 나올 재료가 많긴 하거든요, 알테오젠도요. 그러나 이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바이오는 항상 위로 올라갈 룸이 많아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 들어보겠고, 그리고 오늘 뭐 매드팩토, 매지온 이런 거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매드팩토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14% 맞았고요.
메지온도 그냥 8% 맞았습니다. 근데 원래 바이오가 이래요. 올라갈 때 뭐 이유 없었잖아요. 메지온이 여기 올라올 때 특별한 이유 있었나요? 원래 좋았어요, 얘는요. 근데 지금 내려올 때도 이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찾지 마시라. 매드팩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할 때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 오르겠지? 그런 논리도 접근하면 상당히 좀 심리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리 스미스 이런 것도 그냥 뭐 좋진 않지만 지금 상태가 그냥 막 움직이잖아요. 그냥 지네 멋대로입니다. 그냥. 그리고 지금 셀 기업들 상당히 좀 움직임 좋고 오늘 에코프로가 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리튬 가격에 따라서 이 박스를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심상치가 않다. 이채전지도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주시는 하고 있어야 된다. 당장 뭐 업황 자체가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니니까. 그러나 1분기가 지나고 2분기에 들어가면은 지금 당장 다음 주가 2분기입니다. 2분기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이채전지가 들어올리기 시작할지 모른다.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에이징 랜드나 이런 거 아침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딱 보라색 시그널 떴잖아요. 어제도 원래 보라색 시그널이 딱 떴는데 이게 없어졌다가 상승해서 그리고 여기 61선 지지 구간, 레드라인 지지 구간 그리고 딱 요 구간입니다. 여기 딱 지지받는 구간 위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빠졌으나 오늘은 땡겨냈다. 이런 거 반등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어서 얘기를 드려봤던 거고 그리고 뭐 JNTC 같은 경우도 너무 명확하죠. 이거 내가 여기서 딱 잡았으면은 이 정도는 한번 챙겨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캔 같은 경우도 아침 일찍 그냥 이거는 스캘핑으로 끝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보시면 오늘 시가에 딱 베팅이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시가 베팅 들어갔다가 이거는 플러스 3%딱 보고서 계속 가면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익절 대응하시라 3% 넘어가면 그래서 여기서 빠졌을 때 그럼 딱 팔았으면은 그래도 수익을 적절히 한 3, 4% 정도는 챙기지 않았을까 아침 일찍 시작해서 이렇게 뉴스가 확실한 것들 재료가 확실한 것들은 한번 건드려 볼만 하다. 그렇다고 해서 엔캠이 뭐 지금 추세적으로 미친 듯이 다시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이번에는 에코프로나 이런 양극재 종목들 충전 관련한 실리콘 음극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한 번은 더 움직여줘야 그 다음 순서에 엔캠의 순서가 오지 않을까. 제가 보는 건 그렇다는 거죠. 뭐 순서는 뭐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서 그리고 셀트리온 잠깐 볼까요? 셀트리온도 지금 보면은 열심히 흔들기 나온 겁니다. 이것까진 봐야겠죠? 아침에 갭 떨어졌다가 바이 얹어서 밀렸다가 기어이 셀트리온은 복구를 열심히 했어요. 이게 차이예요. 셀트리온 제약 보면은 얘는 복구 못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은요. 이게 차이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차이. 빠지고 회복 못했죠. 셀트리온은 회복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 드렸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다. 셀트리온을 좀 더 우호적으로 보고 조정이 나올수록 이건 기회로 봐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요번에 셀트리온이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시세, 업사이드에 대한 거는 저도 물음표입니다. 얼마큼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지금의 가격을 다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영원히. 왜냐면 그만큼 돈을 버니까. 진짜 이제 실적이거든요. 그냥 어떠한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을 동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이 가격은 보지 못할 수가 있다. 다만 업사이드에 대한 매력도, 기대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얘는 성숙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성숙한 게 아니라 성장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종목이라고 하면 차라리 2차전지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한다. 업사이드를 봤을 때.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나서라도 셀트리온 자체는 매력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날씨 좋으니까 좋은 하루 보내시고 따뜻한 재밌는 그런 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